기죽어 있어 왜?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있는 거야? 잠깐 뭐가 틀렸는지를 틀린 게 있구나. 학원에 다닌 지 얼마 됐지? 토부요? 네. 1년. 넘었어요. 거의 2년 됐. 뭐 시험도 떨리고 뭐 그래? 아니 주제랑 내용 일치는 틀린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너는 틀릴 문제가 있다면 문법 하나인데 문법도 사실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학원이 문법이 강한 학원인데 근데 그게 조금 헷갈렸어서 그거 하나 틀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다시 풀어봤는데 다른 거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야? 시험 때는 왜 틀린지 모르고 시험 끝나고 다시 풀어보면 시험이 점수가 괜찮고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럼 시험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뭘 상담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가 100점 맞고 싶은데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틀렸으면은 내가 뭘 해줘야 어머니 한번 말씀 좀 오늘 띄우시면 제가 이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꼼꼼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100점을 맞고 싶어요. 굉장히 맞을 수 있는 시험지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 보면 120% 130%를 공부를 해야지 100점을 맞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90% 정도만 공부하고 많이 했다가는 착각 속에 있어요. 예를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면은 엄마 말 듣기 싫어서 거부하고 더 반항하고 그래서 너는 왜 항상 90%만 공부를 하고 만족감을 느끼냐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편하게 해요. 눈으로. 그래서 토브에서 주는 자료를 좀 제가 뽑아서 손으로 써서 좀 해라 하면 해도 엄마는 모르면서 왜 참견하느냐.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로만 계속 클릭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술형 문제도 만들어주고 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엄마가 뽑아서 프린트해서 줄게 그러면 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말라. 근데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도 틀리지 않고 한다면은 이 지금 저는 이 시험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아쉬워요. 왜 이렇게까지 밖에 점수가 안 나왔는지가 되게 이제 아쉬운 거죠.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성격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멘탈의 문제인 거죠. 맨날 하는 시험 끝나고 하는 말이 공통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수학도 모든 과목에서 공통된 게 아는 거 틀렸어. 전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아는 거 틀렸어. 그래서 네가 몰라서 틀린 거다 하면은 나 아는 거 틀렸어. 그게 허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험 공포증이 있냐? 시험 전에 좀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좀 두렵다거나 아니면 시험 때 내가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떨리는 거 있지만 그 외에 진짜로 뭔가 막 시험에 막 그런 건 없고 국어는 모의고사 몇 점 나와? 1학년 거요? 1등 고3 거는? 3 엄청 잘 운 좋으면 주로 3 고3 영어랑 고3 국어랑은 괴리감이 좀 크네. 고3 문제를 쳤을 때 3등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두 가지야. 문해력도 있고 그리고 아직 국어에 대한 발을 너가 제대로 안 담근 것 같아. 지금의 영어는 뭐 강제로 따라오고 안 하면 뭐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이제 국어는 아직 발을 담그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언젠간 담가야 되는데
이 수준으로 가다가는 고3 때 이제 국어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 둘째치고 엄마랑 사이는 어때? 이제 엄마가 이런 말씀하시면 너는 그걸 수용해? 아니면은 지금 물어보니까 노터치, 레리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는 너는 수긍을 해? 아니면은 그냥 어머니는 참견 안 했으면 좋겠어? 괜찮아. 할 대로 말해. 지금 이 순간은 상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너랑 내 야단치거나 하지 않아. 왜냐면 나도 너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아이가 있어. 물론 막내들은 다 어려서 초등학생이지만 텀이 되게 길어. 내가 걔를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둘이서 유럽을 갔었거든.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때 내 유럽에서 파리에서 엄청 울었어. 내가 알고 있던 애가 아니야. 너무 달라진 거야. 그때부터 내가 내 아이를 다르게 교육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노터치인 거야. 터치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어머니가 너한테 터치하는 게 좋아 싫어? 근데 싫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어머니 말이 틀렸기 때문이야? 아니면 그냥 맨날 똑같은 말 때문이야? 근데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어머니랑 얘기하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지금까지 내가 수업할 때 넌 아직 정규반을 제대로 이제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모가 나를 먹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모가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은 나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복종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남자아이들은 잘 안 되거든. 여자아이들은 부모의 권위 안에서 자라고, 대학 가서도 부모의 권위 안에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해서도 부모 권위 안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힘들었을 때 다시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그래서 대부분의 그 고3 여자아이들 보면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엄마 안에 품 안에 있어.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듣고, 엄마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듣고 하거든. 근데 너가 똑같은 잔소리를 하니까 너가 이제 싫어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그냥 들어둬야 돼. 한 귀로 흘려 그냥. 하지만 너의 문제점은 일단은 공부기 때문에 이제 공부에 대한 어머니의 의견은 한정돼 있을 거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너한테 조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 일단은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찾고 있어. 찾아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변형됐는데 어떻게 틀렸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찾아서 보실 텐데, 내가 보기에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지금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틀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러면은 고2 때도 그렇고 고3 때도 그렇고 계속 똑같이 내신은 그래. 근데 문제는 결국 내신이 그러면은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등급인데 국어가 3이잖아. 국어 3은 넘기기 힘들어. 영어는 괜찮거든. 영어는 이상하게 시간 투자하면 돼. 근데 국어는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된다는 게 지금 고3들의 문제거든. 이제 고3도 상담할 텐데 고3 상담 들어보면 전부 다 국어 문제. 우리 애도 마지막에 국어 문제. 결국은 1등급 못 나왔어. 안 올라. 1년 동안 내내 안 오르는 거야. 그럼 너는 일단 물어볼게. 너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번에 고등 내신을 혼자 해봐. 근데요? 응. 너 혼자 해봐. 국어는 몰라도 영어는 너 혼자 해봐. 너 혼자 해가지고 너가 정말로 여기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어떤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 근데 어쩌면은 너가 지금까지 너무 정식화된 형태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 따라오기는 잘 따라오는데, 근데 마지막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머니 말씀하신 게 내가 말한 건데 내가 100%를 하잖아.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80%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은 사회 촉진 현상과 사회적 증거라는 그러한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내용들, 남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내 행동이 바뀐다, 또 호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뭔가가 그 수능이라는 그런 상황 되면은 장소도 들려주고 또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80%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러면은 100%를 해도 내가 80%면은 내가 100%가 되려면은 120%를 해야 되거든. 이게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인생에서 다 겪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너는 그게 잔소리로 들릴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너가 100%를 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맞지? 그럼 너가 스스로가 한번 내신 해봐. 그러면은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시간이 충분해. 두 번째는 너가 혼자 함으로 인해서 뭔가 느껴. 아, 내가 이게 주도가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학원에 따라오고 학원에 해준 대로 하고 따라왔는데 근데 지금은 내 구멍이 뭔가 느낄 수 있거든. 나는 실패로부터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도 많이 실패하고 또 하고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느끼거든. 그 실패로부터.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이런 말 하지 고3들한테 3월달 시험 때 100점 만난 애들이 있거든. 그네들한테 항상 한두 개를 틀리라고 해. 그 다음 4월달 되면은 한두 개 틀린 그러니까 좀 긴가민가한 거는 일부러 한번 틀려보라고. 그러면 애들이 그 한 개 두 개 틀린 것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들거든. 내가 왜 이 방향에 나오는 거야 오리엔테이션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보면은 서술형에서 뭐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이 시험지가 아닌 거야. 너가 한번 혼자 해봐. 혼자 해가지고 너가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은 너의 자존감이 꺾어지거든. 꺾이는 순간부터 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물론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내 약점이 뭔가 알기 때문에 바쁘다 안 되겠다 나 혼자 해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개판될 수도 있어. 이렇든 저렇든 깨닫는 게 있을 거야. 뭔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 자료도 하나도 없어. 그냥 까먹어 해봐. 그래서 그랬더니 너 이번에는 내가 네 주도 하에서 하면 오히려 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너무 학원에 의지해서 10개 주면 나 10개만 하면 돼 라고. 근데 제가 볼 땐 10개도 100% 소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은 소화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서 체화. 네.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법 같은 게 어법 자신이 있대요. 문법은 저희 학원 애들은 문법은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틀리는 거는 항상 또 이렇게 1학기 때도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더니 어떻게 자료도 없이 할 수 있냐고 좀 전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네가 여러 가지 그거조차도 네가 알아서 좀 해보는 거 어떠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세용고 학생이 있는데 내일 세용고 시험이에요. 세용고는 극악이에요.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외부 지문이 학교 선생님이 인터넷에 프린트해서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작년도에 세용고 문제가 양자의 값과 상대성 이론 차이점이었거든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거 한다고. 이거 제가 뭐 상대성 이론과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하는데 그걸 설명해 준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애 한 명이 혼자서 내신을 해요. 정규반만 듣고 혼자 내신을 하는데 걔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침에 내일 시험인데 와서 질문 좀 하고 있는 게 질문하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출근을 빨리 해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걔가 이제 질문하는 것들을 쭉 봤거든요. 그 질문하는 것들이 전부 다가 애매한 거예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변동금리일 때 이게 나오는데 얘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해 준다고 영상에서 엄청 많이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걔는 혼자니까 결국 막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하루 전에 왔기 때문에. 이틀 전에 와서 질문하더라도 내가 답변해 주는데 하루 전에니까 설명을 깊이 하려고 해도 너무 이제 이게 시험 범위가 엄청나거든요, 애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결과를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걔는 그런 거죠. 거기다가 깨알같이 백그라운드 내용을 적고 혼자 공부하는데 거기다 프린트에다가 거기다가 구문을 분석하는데 분석이 안 되는 구문들은 제가 이미 다 영상으로 해줬지만은 혼자니까 분석이 안 되는 그러한 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네. 숨이 또 분석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 되냐고. 아니라고. 이거는 일형식 카운트니까 카운트가 동사인데 어떻게 카운트가 이게 계좌가 되냐고. 지금 계좌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지가 체크 해가지고 스티커를 쫙 붙여와가지고 질문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봐. 그래서 모르는 건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한테 충분히 네가 몰라서 질문하는 걸로 해야지 계속 던져주는 걸로만 너가 컴퓨터 보고 클릭질만 하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얘기는 클릭질 하면은 이제 얘가 또 상처 하네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 신앙 있으세요? 아니 남편 아버님 교회? 네, 내 집은 네. 그렇게 할 자신 있어? 포스트잇 붙이면서 꼼꼼히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 안 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어?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께서 한번 혼자 해보려고 해서 이제 저번 주에 저랑 그걸로 트러블을 살짝 있다가 그냥 그냥 내신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그냥 접었거든요.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구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잖아요. 아니 보수와 진보라고 하면은 저 이제 해설자 또는 이제 이걸 토론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와 저가 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딱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함도 느끼고 또 너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느끼고 그러다가 와 이건 진짜 이건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나한테 찾아와도 늦진 않을 거고 우리는 이미 할 거니까. 근데 정규반 수업은 뭐 따라갈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정규반 수업은 계속 수능은 계속 해야 돼. 어차피 내가 그때 말한 것처럼 수능도 이게 그 총량제가 있는 것처럼 70 정도는 해놓아야지 30 고3 때 되기 편해. 고3 때는 내가 우리 애 그 수시 자소서 쓰는 거 같이 도와줬는데 죽겠더라고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크해서 온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제대로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은 깊이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무슨 변별이 되겠냐 싶더라고. 고3들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 하다못해 고3들이 나한테 자소서를 보내 봐달라고. 내가 뭐 전문도 아닌데 근데 요즘 자소서를 내가 애들 거 봐주고 있는 중이거든. 몇 명 애들한테. 고3 되면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수시도 정시도 자소서도 다 준비하려면 그때 걸리는 게 국어가 걸려있고 그때 탐구가 걸려있거든. 탐구 생각보다 한 개로 아작날 수 있어. 한 개 문제로. 그러니까 70대 30이니까 너무 자만심 갖지 말고 하되 내신도 내가 틀릴 거 아니니까 너가 잘만 하면 내신도 100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험지가 100점이 안 나올 시험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기에 공부가 얕은 것도 있지만 또 꼼꼼하지 않은 것도 있고 살짝 건방져. 공부에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너는 너무 착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여리고 심성이 너무 착한 건 알아. 근데 공부에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건방져. 이 말은 널 욕하는 게 아니야. 뭔지 알지? 내가 미국 가기 전에 공부에 대해 건방졌거든. 미국 가가지고 작살났잖아. 말해서 꼴찌했거든. 뭐 인도 애들 못 따라가. 중국 애들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나랑 내 위에 나랑 왔다 갔다 꼴찌하는 학생이 있었거든. 그분도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전부 다가 한국 사람들은 못 따라. 그때 내가 겸손해졌죠. 이게 내가 아는 게. 그래서 지금도 백그라운드 내가 지금 문자가 곧 나갈 거야. 백그라운드에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고3에서. 공감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내가 이번 주 수업하는 내용이 공감이 폭력성이야. 공감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왜 공감이 폭력적이 되는 걸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거야. 그런 걸 자꾸 드러나야지 국어도 올라가. 국어에서는 그런 거 설명 안 해주거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국어학원 다니지. 나온 거네. 문학보다 비문학이 더 안 나오지. 국어 선생님은 2분 정도가 필요해요. 한 분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나는 나의 관점으로, 우리 항상 수업 끝나고 비문학 풀자. 나는 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뽑아가지고 비문학으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할 거거든. 비문학 책도 곧 나와서 인강으로 비문학도 하려고 하고, 나의 관점으로. 난 내가 문제를 직접 내가 푸니까. 나는 그 문제 나오면 나는 고3 국어부터 풀거든. 그럼 영어 풀고, 수학은 난 도저히 못 풀겠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너 국어 때문에 큰 문제 생길 거야. 영어, 너 지금 내가 보기에 정시 때문에 영어랑 국어랑 학원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면 너는 국어를 선택해야 돼. 영어 학원에 오는 것보다 국어 학원으로 돌려야 돼. 그렇게 해서 국어로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영어가, 이거는 사실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그러한 투자 때문에 1등급이 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국어 이거는 너의 절실한 너의 노력 부족인 거야. 아직 발을 안 담궜어. 근데 발을 언제 담글 거냐? 나중에 담그겠지? 그 나중에 없더라고, 내가 보기엔. 고3 때까지 발을 담그지 않더라고. 자, 이제 마인드를 바꿔볼게. 얕은 공부와 꼼꼼하지 못한 것과 공부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의 그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너는 공부의 목적이 뭐냐? 대학가요. 어느 정도 대학을 원해? 어느 학교 정도? 최대한 올려서 성적 맞춰서 가고. 성적 맞춰서 그냥 간다고? 네. 그래, 대충 원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인서울? 네. 1학년이잖아. 네. 1학년에서 내신 점수는 가장 비율이 작아. 대신 고3 때는 내신 범위가 EBS 책 한 권이야. 그때는 토항기고 뭐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실력껏 풀어야 돼. 물론 나도 내신 그 EBS 문제를 풀어주지만 책 한 권이 있는 학교. 근데 외대보고는 책이 한 권 반이야. EBS 책 한 권 반. 이게 한 권이 내신 범위거든. 이래놓고 내신을 던져주고, 기말고사 때는 수능 특강을 주고, 또 그 다음 때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을 주고, 이게 시험 범위가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실력껏 해야 돼. 그때 실력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때쯤 되면 우린 7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알고 보면 동조효과, 보유효과, 무슨 효과,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의 자연선택설 이런 내용이거든. 굉장히 빨리 진도가 뽑거든. 편안하게 1등급이 나와. 지금은 자신감 이런 거 상관없고 너가 하고 싶은 걸 말해. 그 등급에 상관하지 말고. 동교유발 이런 거는 솔직히 딱 끼고 말해서 동교유발 할 방법은 없어. 왜냐면은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전 과목이 다 이제 조금 부족한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혹시 소명이란 말 들어봤냐? 네? 소명. 내 수업 시간에 이제 자주는 말 안 해. 종교이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해. 콜링은 너는 신을 믿냐? 좋아. 그러면은 그 플라톤의 목적,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믿냐? 너는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목적이 뭐냐? 아직 모르지. 나도 30살에 발견했으니까. 그때 발견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 목적에 따라 살고 있거든. 그 내 목적은 내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 그 뒤로 내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목적이 아프리카를 돕는 거야. 그 마지막을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근데
목표가 한국에서 죽는 거 아니거든. 난 뭐 그렇게 남을 돕고 살고 싶어. 그게 종교든 아니든 그들을 돕고 살고 싶은 건데 저기 붙어 있는 그 애들 보면 사진들이 쫙 붙어 있잖아. 네. 걔들이 아프리카 동료들이거든. 지난주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한 아이를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남미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처음 들었어. 난 도와주고 싶다. 왜 못 도와주냐? 난 너 도와줄 거다. 왜냐면 20살까지 도와주거든. 한 달에 5만 원씩 150명을 도와주잖아. 그 돈도 만만치 않아. 1년에 1억을 넘게 도와주니까. 근데 난 도와줘야 되겠다. 난 우리 예력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사망했대. 16세거든. 사망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깊게 설명 안 하는데 그 나라가 내전이 있어. 분명히 내전으로 애가 사망한 거야. 그렇게 사망한 애가 2명이야. 그리고 2명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는 그만뒀거든. 도움을. 그 이유는 이슬람이야. 아빠가 딸한테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하겠대. 강제로 중단한 거지. 세계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근데 문제는 너가 이제 태어났을 때 소명이 있다고 생각했잖아. 나는 그게 이제 소명인 거고 너에게도 소명이 분명히 주어졌을 거야. 소명이 주어졌으면은 그 소명이 뭔지는 모르지. 아직 몰라. 근데 종교반에서 내가 가끔 물어봐. 혹시나 소명을 발견한 사람 하면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근데 저기 어떤 여자애가 손을 든 적이 있었어. 너의 소명이 뭐니? 하니까 자기가 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야. 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해. 걔는 소명을 너무 빨리 소명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빨리 소명을 줬는지 모르겠어. 소명을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공부를 하는 자세, 임하는 자세인데 이거는 그 주위의 것들이 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런 애를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외에 소명을 받은 애들이 있어. 내가 보기엔 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거겠지. 아니야. 언젠가는 분명히 너에게 소명이 주어져. 그게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언젠지는 몰라. 근데 그 소명이라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 삶이 달라져야 돼. 너가 느끼게 돼. 누구나 느끼게 되거든. 근데 내가 30살 때 소명을 발견했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 진짜 집이 가난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내가 3살 때 간경화 말기였거든. 그냥 집이 얼마나 가난했겠냐고. 그냥 너무 우울했었어 삶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ADHD였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ADHD 때문에 중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어. 고등학교 때 이게 벗어나더라고. 물론 많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지. 벗어나가지고 고2 때부터 성적이 치고 올라가더라고. 치고 올라가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1등으로 치고 올라갔었거든. 근데 그 사이에 ADHD 때문에 고생했던 그 기억들, 집에 가난해서 교회 친구들한테도 나는 많이 그 업신여김을 받아봤거든. 그러한 경험들이 나한테는 동기가 되더라고. 내가 얘들을 잡아먹겠다고. 지금도 교회 친구들 만나면은 그나마 내가 잘 돼 있어. 근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시절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조금 힘든 경험이었지.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있지.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체력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공부밖에 할 게 없다. 공부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요소이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소명이 뭔지 몰랐어. 30살 딱 되고 나니까 소명을 내가 알게 되고 그때 되돌아보니까 그나마 내가 해놓은 게 공부인 거야. 그래서 공부로 이제 내가 벌은 거를 나눠주면서 그게 살고 있는 중이거든. 너가 만일 소명을 30살 발견했어. 근데 너가 그럭저럭 그런 대학, 그럭저럭 그런 학과, 그럭저럭 그러한 삶 그렇게 놀면서 이것 중심 친구들, 뭐 남자친구 이렇게 살다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잖아. 근데 그때까지 너가 해놓은 게 없는 거야. 그때는 참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안타깝고. 나는 그나마 그때까지 공부를 해놨었거든. 유학도 갔었고 꼴찌를 하면서까지 계속 힘들어 왔었고 그때가 되니까 지난달에 내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모든 나의 업신여김을 당했던 거 또는 내가 공부할 때 힘들었던 거 돈이 부족해서 알바했었던 거 그런 것들 또는 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던 것,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하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게 전부 다가 소중하지 않았어. 그게 소중하니까. 그때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때 꽃을 확 피우는 거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구 안 만나고 게임 안 하고 안 놀아도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행복해. 잠이 부족해도 자면서 작업을 하다가 자도 나는 행복하고. 너에게 내가 동기를 줄 수 있는 건 없어. 왜냐면은 공부해라 이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지구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죽어나갈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왔던 학교는 미국 학교는 IU라고 인디애나무리스티라 해가지고 거기는 음대가 세계 1위거든.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피아노 앞에서 울고 있는 애들 나는 맞고, 그러한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거더라고. 세상에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떤 동기보다도 너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느끼는 순간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유튜브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BTS 공연했던 것도 영상으로 보고 싶고 남자친구는 있냐? 그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프로크라스티네이트, 뜻이 뭐지? 나 수업 시간 많이 했는데 새로운 단어가 있거든. 수능에 나와. 미루다는 거야. 그 마시멜로 효과할 때 그 단어를 쓰거든. 내가 15분 동안 미루면 마시멜로를 2개 주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보기에 좀 그래. 너는 이 시험지에 이 시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시험 범위도 그렇게 뭐 모르겠어.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신을 투자했지만은, 그렇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깊이도 살짝 부족하지만 바쁜 게 이것저것 학원을 돌아다녀서 바쁜 게 아니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지금은 소중하게 생각해. 친구를 끊지를 못해요. 돈이. 근데 친구를 끊으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느껴서 그것들이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 친구 많은 게 얼마나 좋아. 나는 친구 13명이 있거든. 죽을 때까지 가는데 벌써 지난달에도 장례식 갔다. 아버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계신 아버님이 별로 없어.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간암이 계속 간경화를 갖고 사니까 40kg야 아버지가. 그리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거기 영어학원 차 운전하셨거든. 그 작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소중해. 근데 너가 생각해보라고. 나중에 내가 소명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생겼을 때, 그때 내가 해놓은 게 없다면 이 많은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보다는 좀 허무하게 느껴질 거야. 난 너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의 동기는 그건 것 같아. 너무 바빠. 머릿속이 생활이 바꾸면 머릿속이 바쁘거든. 그런 그거를 마시멜로우처럼 잠깐 보류하고 대학 가서 느껴도 돼. 하지만 대학 가게 되면 애들 알바하는 애들 있잖아. 알바하는 대학생들 보면 전부 다 내가 성적 갖고 오라거든. 그럼 전부 다 4점 몇 다 받고 와. 다 받고 오고, 내가 대한항공에 다니는 내 제자가 있거든. 걔가 나를 얼마 전에 모닝카몰 올려줬어. 모닝카 회원으로. 그럴 필요, 난 비행기 탈 일도 별로 없지만 그냥 올려줘. 근데 대한항공에 임원 본사에 들어갔거든. 걔는 서강대 나오고. 그러면서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걔도 소명이 있고. 나는 너가 그렇게 그냥 사업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갖고 있는 그런 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발견되거든. 그 전까지 너가 는 공부를 해놓고 실력을 쌓아놓으면 그때는 바랄 수 있거든. 근데 그 전에 안 됐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일단은 첫 번째 처방은 혼자 해. 대신에. 근데 혼자 하다가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정말 점수가 엉망이 되고 이것도 안 나오겠다 싶을 때, 그때는 다시 나한테 찾아와서 말을 하도록 해. 그리고 정규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까먹고 내가 맨날 동조효과 말하면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까먹고 있거든. 이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럼 또 다음에 말하면 또 까먹고 있고 하지만 자꾸 조금씩 너가 말처럼 쌓아나가는 느낌이 있어야지 국어가 될 것이니까 그런 쌓아나가는 연습은 계속 해야 돼. 그거는 싫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처방은 내신을 혼자 해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해보고 정 죽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SOS를 쳐.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국어는 빨리 발을 담고 국어를 늦게 담그는 순간 탐구도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너가 정말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 있다면 대부분 상담은 다 그래.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나중에 너가 정말 그 콜을 받게 됐을 때 그때 그 지난 날들이 전부 다 사소하게 느껴져서 하지만 그거에 사소한 것에 내가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은 그때는 이게 다 후회가 되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돼. 지금은 그래야 돼. 대부분 이제 여자애들 보면은 엄마가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 먹고 야단치면 야단 듣고 그리고 엄마가 차 안에서 뭐라 그러면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 고3 때까지는. 근데 여기서 부딪히면은 너무 빨라. 대학교 가서 부딪혀. 대학교 가서 어차피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혼자 살겠다. 아니 엄마 안 된다. 집에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대학 가기 전까지는 잔소리인 거 알아. 내가 들어도 잔소리 같아. 야, 지금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필요 있어. 너 부딪히지 마. 부딪힌다고 너 될 문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 말 틀린 것도 없지만 또 너가 행복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알겠어. 근데 먼 미래를 생각해. 그리고 한번 깨져봐. 한번 깨져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그 스스로가 느껴야지. 솔직히 상담해가지고 뭐 세상을 바꾸면은 나는 지금 얘기 안 있겠지? 벌써 세계를 바꾸면서 돌아가는 게 있을 거겠지? 근데 그게 문제보다는 종교가 있든 없든 너가 했잖아. 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너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마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크릴새우조차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그 배설물을 지하에 담궈서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태어난다면은 너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안 찾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그거를 찾았으면 좋겠어. 찾았으면 좋겠고 나는 아주 꿈이 있거든. 내 꿈이 뭐겠냐? 그 2년 전에 그 서울대 의대간에가 있거든. 늘푸른 거에 만점자가 있었어. 혹시 들어봤냐 모르겠는데 나는 본유라고 걔가 찾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컴퓨터공학과 갈까 의대 갈까 하다가 의대 갔어. 근데 자기는 뇌신경학을 공부하고 싶대. 뇌를 조금 더 연구하고 싶대. 그래서 나는 작가가 꿈이거든. 나는 소설을 쓰고 싶어. 우리의 꿈. 그때 악수하면서 말했지. 말도 안 되지만은 우리 같은 해에 노벨상 받자. 너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고 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웃겠지? 하지만 꿈이 있어. 안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 꿈을 실현해서 책을 써가지고 많은 희망을 주고 싶어. 그게 내가 그냥 나의 꿈이야. 말도 안 되지만은. 맞아, 한 개 말해볼게. 내 집중력이 좋은 거 알지? 내가 수업 시간 말했듯이 나는 호전몽 상태가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은 내가 공부인지 공부가 나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은 한 쌤들 출근하기 전까지는 한 6시간 정도는 시간이 지난지를 몰라. 그냥 딱 깨있으면 6시간 전화 있어. 나는 그게 빨리 돼. 그것도 후천적 연습을 통해서 됐으니까. 표면이야. 그리고 이게 끝이야. 마지막까지 땅 치고 올라오는 거야. 나는 마지막까지 땅 치고 올라오는 게 되게 많아. 너는 공부할 때 밑에까지 땅 치고 올라오는 애는 거의 없어. 어디까지 치는 것 같아. 이 전체다. 공부를 시작해서 깊이야. 이 정도 치고 다시 올라와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땅 치고 올라와. 뭐야? 어디까지야?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얕다. 공부했을 때 땅 치고 올라오는 게 필요하거든. 그럼 땅이 어딘데? 라고 묻거든. 땅은 몰라. 하지만 어느 순간 느껴. 땅 치고 올라오는 거 느껴. 이승엽도 손흥민도 땅 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 그게 물화일체거든. 나는 근데 항상 수업할 때 보면 땅 치고 올라와.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말리거든. 말리면 애들한테 다른 정보를 주거나 버벅거리면은 안 되잖아. 나는 이게 생존이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공부할 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혼자 내신하게 되겠지. 차근차근히 딱 내려서 빵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 이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너가 알게 될 것이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나는 여기서 혼자 하다가는 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혼자 할 수 있는 것까지 가. 그런 뒤에 마지막에 나한테 SS를 쳐. 그럼 내가 자료를 줄게. 빵 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 이거 아까 계속 그 여자가 말하는 거야. 아 이게 이 문법이었구나. 아 이게 이중수식이었구나. 아 이게 이래서 도체가 되는구나. 아 이래서 여기서 완전문이구나. 아 이래서 이걸 다른 틀로 바꿀 수 있구나. 계속 아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걸 찾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쳐. 너가 칠 수 있는 만큼 쳐. 그런 뒤에 너무 늦지 않게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신 시작하자 범위 나오면 빨리 시작해버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더 못 내려갈 때 그때 SOS를 쳐. 그러면 그때부터 내신을 듣기 시작하면 돼. 이 시험지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면 너는 땅 치고 뭐 간에 그 자체가 없어. 밑에 뭐 시험 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놔버렸으니까. You Call It Love라고 혹시 아세요? 소피 마르소가 나오는 영화인데. 네, 영화. 걔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그게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대학생인데 공부해야 할 과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기다리는데 카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걔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기통을 내려놓고 거기 변기통 위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와 그때 제가 느낀 건 딱 한 가지. 저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아름답구나. 내 수업 시간 많이 해줄 건데 이게 진짜 아름답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공부로 한다면은 이 아름다움이 발산이 안 돼. 진짜 아름답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 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있구나.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말했지만 내 새벽 4시까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가 안 쳐지니까 애들 울어. 새벽 5시까지 계속 이제 돌아가거든. 자리가 없어. 울면서 하는데 와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남들과는 다른 그 멋짐을. 거기다가 그 능력에다가 명품 한 개를 딱 가지고 있잖아. 혹시나 너가 열심히 아바타에서 갖고 주고 싶은 명품이 있어. 명품 한 개를 딱 너가 거기 채우면은 그건 진짜 너무 아름답지. 명품으로만 치장한 게 아니고 모든 실력을 갖춘 상황에서 진짜 명품 한 개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너 꿈을 가지고 살아. 너무 늦지 않게 내신을 끝내. 그리고 더 이상 너가 못 내려갔다 싶을 때 SS를 쳐. 그때 내가 바로 알려줄 테니까 요거 하고 언제까지 하고 팍팍 해줄 테니까 그때 너 스스로가 한번 겪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아이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 네. 너무 바빴어요. 정규반, 내신 너무 바빴는데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 엄마 말 저 애도 제 말 안 들어요. 수업 시간에 아무리 야단치면서 해도 수용을 해요. 그게 저는 감사하지요. 제 말은 잘 들어요. 잘 들을 거니까 내가 늘 유심히 볼 거야 이제 눈을 봤기 때문에. 눈빛이 살아있잖아. 눈빛이 살아있지 않은 애가 있어. 근데 내가 1년 전에 진짜 보면 반짝반짝한 눈빛을 봤어. 중2거든. 나는 그런 눈빛을 엄청 오랜만에 봤거든. 와 진짜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 근데 너도 눈빛이 굉장히 이쁘고 살아있어. 그 눈빛을 잘 활용해. 응? 더 클 수 있으니까. 자 너무 바쁘지 마.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혼자 해. 하다가 안 되면 바로 SS를 쳐. 그럼 내가 직접 뭘 하라고 상담도 해주고 너가 부족했던 거 다 체크 해오면은 내가 설명도 해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까지 쫙 밀어줄 테니까
뭔지 알겠냐? 네.